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XRP의 폭등 랠리 기세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지난 일주일 동안 60% 넘는 폭등세를 확인했고 최근 24시간 동안 30%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0.41달러 위에서 잘 지지받아주면 0.52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이런 전망과 분석이 우세했었는데 어느덧 0.55달러까지 치고 나가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적인 흐름과 지표는 아주 훌륭합니다. 거래 볼륨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미 20주 이동평균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캔들이 0.48달러 위에서만 종가 마감을 해주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통상 20주 이동평균은 새로운 상승을 위한 일종의 런칭 패드 역할을 해줍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술적인 흐름도 이렇게 훌륭한데 11월로 접어들게 되면 아주 근사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이 1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런던에서 열리는데 역사적으로 XRP는 리플 스웰 전후로 랠리를 보여줄 때가 많았고 11월에는 특히 글로벌 지급 메시징 표준 ISO 20022가 새롭게 이제 도입 적용됩니다. 글로벌 금융거래 표준이 새롭게 단장하는 건데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딱 리플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소송 약식 재판 역시 11월 15일에 종료가 됩니다. 11월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3년부터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FedNow가 내년 5월에 공식 출시된다라는 점 역시 리플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edNow 역시 ISO 2002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FedNow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경 간 송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CBDC와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리플 도약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2023년 1분기 정도가 되면 리플 소송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 그동안 참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XRP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상황적인 요인들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도 잘 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XRP 시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65% 수준의 폭등 랠리를 벌였고 24시간 동안에만 무려 30% 수준의 폭등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낸스 USD를 제치고 전체 시총 랭킹 6위에 올라서 있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내내 1% 중후반에서 오르내리던 XRP 도미넌스 역시 3%에 육박하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고점 당시 XRP 도미넌스는 18%를 찍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여러모로 주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XRP 시세가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20주 이동평균 위에 올라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주 이동평균은 현재 0.48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데 통상 20주 이동평균은 모든 강세 랠리의 기본 조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에그라그 크립토는 XRP는 3일 정도 뒤에 20주 이동평균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강세 확정. 보통 20주 이동평균은 상방향 트렌드에 있어서 런칭 패드 역할을 한다. 잘 지켜봐라.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포착됐는데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스의 경우에는 XRP는 지난 528일 동안 유지됐던 하향 트렌드를 공식적으로 돌파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528일 동안 거대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저항 라인을 지금 단방에 뚫어버린 건데 과연 이 위에서 얼마나 단단한 지지를 받아줄지, 얼마나 의미 있는 폭등세를 추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세 상승이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호재성 성격을 가진 상황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나름의 판단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11월에는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 글로벌 스웰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1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상 리플이 추진하는 굵직한 호재성 소식이 전해질 때가 많았고, 그래서 이 행사 전후로는 XRP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리플의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역시 XRP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리플 스웰이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진 행사라면 11월에는 글로벌 금융거래 표준이 새 단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ISO 20022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국제 송금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 민간은행 등등이 이걸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물론 포함되고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 블룸버그 등등이 공식 적용 그룹으로 공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도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의 내년 출시와 맞물려서 이걸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리플렛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딱 하나 리플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스텔라 루멘, 알고랜드도 ISO 20022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들이 ISO 2022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건 맞지만 ISO 2022 공식 멤버는 아닙니다. ISO 2022 표준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ISO의 인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로 이걸 공식 인증받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지금으로서는 리플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리플이 가진 경쟁력 또 상징성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대단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리플의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ISO 2022가 적용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영란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한국은행과 영란은행은 돈을 주고받는 플레이어에 해당합니다. ISO 2022를 준수하는 플레이어인 겁니다. 그런데 리플은 한국은행과 영란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CBDC를 도입해서 CBDC로 주고받을 때 이들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단순 플레이어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플레이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감을 키워서 좀 더 강력하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면 이런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스위프트를 결국 리플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건 참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주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리플의 가치를 극도로 비전적으로 매길 때 스위프트 2.0 시대의 상징이 리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고 이게 송금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거나 송금 수수료 무료 수준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플의 장점을 잘 생각해서 고려해 본다라면 이 같은 전환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결국 $100 이상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면서, 그래서 미국 정부 역시 이런 리플을 다른 나라 기업으로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런 배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만약이라도 진짜 현실이 된다라고 해도 이런 게 현실이 된다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전문을 이용하는 기관들은 올해 11월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까지 표준 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멤버들이 ISO 적용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2025년 11월입니다. 이미 이때가 되면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출시와 적용이 꽤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2025년 11월쯤에는 리플이 단순 플레이어 이상의 존재감을 형성했을, 그 이상을 형성했을 상황도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1월이 주목되는 것은 리플 소송 약식재판 브리핑이 11월 15일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약식재판 브리핑 개시가 되자마자 양측이 쥔 카드들 모두 까봤더니 SEC가 가진 거 별거 없더라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1월 중순까지 또 어떤 호재성 소식들이 전해질지 이건 또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테고, 이 시기가 되면 합의 또는 판결 일정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화된 상황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은 리플에게 있어서 진짜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매우 높습니다. 일단 합의 없이 최종 이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내년 3월 전후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승소나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진짜 게임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2023년의 의미 포인트는 앞서 잠시 언급한 미국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내년 5월쯤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FedNow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 역시 ISO 2002의 멤버이기 때문에 FedNow 역시 ISO 2002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준의 실시간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리플과 동일한 글로벌 표준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연준이 CBDC에 대한 연구 개발의 속도를 내면 낼수록 가장 선구적인 CBDC 플랫폼인 리플렛과의 직간접적인 관계성 강화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 2023년이 리플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 데는 연준과 리플이 ISO 2002와 이 CBDC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XRP 100달러, 200달러 돌파할 때까지 들고 갈 거다, 이런 분들은 이 같은 긍정적인 환경들 바라보시면서 마음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일정 부분 익절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라면 이벤트성 스케줄 일정 참고하시면서 익절 범위도 가급적 최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 가지고 홀딩하기 참 어려운 종목인데 XRP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실 맺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